근데 그 차량이 보험 이력이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내차 피해가 20건이 넘고요. 타차 가해가 30건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던 딜러가 진짜 능력껏 해서 이렇게 차 금액 까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엔카 금액을 차주에게 얘기해서 올려달라 부탁을 해서 갭을 좀 많이 줘서 나는 DC를 많이 해준 딜러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나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거의 없죠.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매 대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진짜 자주 오는 대구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신라자동차 매매단지라고, 고구려 자동차 매매단지, 백제 자동차 매매단지, 신라자동차 매매단지, 이렇게 옆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독으로 신라자동차 매매단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K3를 보는데요. 올류 K3입니다. 아마 2018년도에 풀체인지가 된 올류 K3인데요. 이때부터 현대기아에서 1.6 GDI 엔진을 버리고 MPI 엔진을 썼습니다. 다행이죠. GDI 엔진이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에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렇다고 연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15.2km라는 경이적인 연비가 나온 이유가 새로 나온 MPI 방식도 그렇지만 변속기를 무단 변속기, 그러니까 CVT, 현대기아에서는 IVT 변속기라고 하는데 CVT 변속기, 즉 무단 변속기를 사용해서 연비를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진 대비 10%의 연비 향상이 있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99,000km 탔습니다. 연식이 2018년에 등록돼 2019년형이고요. 사고는 휀다나 도어하나 단순 교체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진짜 단순 사고인지 안쪽까지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날아가고 있어요. 전투기입니다. 자, 이번 K3를 구매 대행 의뢰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이 차량으로 결국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차량들이냐면 이제 3년이 됐고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데 이 차량은 거의 풀옵션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에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앞에 레이더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거 레이더가 있으면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선 이탈 유지 보조 시스템, 뭐 이런 드라이브 YG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옵션들이 장착된 게 과연 일반 렌트카로 사용됐을까요? 100% 아닙니다. 이 차량은 1인 장기 렌트카로 사용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렌트 차량들이 3년간 거의 계약입니다. 3년이 딱 끝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무작위로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상태는 어떨지 모르겠죠. 요 3년이 지난 시점에 렌트 이력이 있는 또 옵션이 굉장히 많은 또 인기 색상인 이런 차량들을 잘 선택하시면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 얼마나 많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촬영했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도 비싼 차량이 있습니다. 대략 주행거리가 10만 km 정도 주행했고요. 18년 4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만 360만원. 옵션이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 이 차량도 거의 10만 km 주행했고 추가 옵션에 한 300만원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그 옆에도 있네요. 그 옆에도 거의 비슷한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세 자리 번호판에 아반떼도 마찬가지. 눈가리가 하나 없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비슷한 차량들이 장기 렌트 차량들입니다. 얘도 있습니다. 얘는 1200만원이 좀 싼데 11만 7천 km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도 럭셔리 등급의 유보 내비 있고 뭐 요렇게 다 나와 있는 차량들, 2018년 7월달 이런 차량들이 렌트 이력은 있지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고 주행거리가 한 10만 km 정도, 나온 지 3년 정도 됐다 그러면 거의 다 1인 장기 렌트 업체에서 계약이 끝난 차량들을 이제 경매장을 통해서 다 판매했던 차량들입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구매 대행한 올류 K3입니다. 지금 리프트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하체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뒤쪽에 있는 리어 패널부터 볼 건데요. 리어 패널에 사고 흔적 없고요. 자, 지금 발려져 있는 거는 출고 때 나오는 언더 코팅입니다. 크게 관계 없고요. 머플러에 부식 없고 접합 부위에도 부식 상태 괜찮습니다. 뒤엔다 쪽이 잘리면 여기도 교체가 되는데 뒤엔다 괜찮고 사이드 멤버 괜찮습니다. 사고는 뒤쪽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쇼바 터진 데 없고요. 스프링 괜찮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자체가 5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한 50%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하체 구조 자체가 아반떼 AD랑 똑같은 일자 멤버 구조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멀티링크는 아니라서 승차감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뒤에는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캐니스터나 아니면 연료 탱크 쪽에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왔습니다. 앞쪽에는 우선 타이어를 잡아주는 조인트나 로암이나 쇼바나 링크 다 괜찮습니다. 지금 9만 킬로, 10만 킬로 다 돼가는데 교체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유관상으로 또 기능상으로도 문제없는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자체가 거의 새 겁니다. 한 9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자, 앞에 브레이크 라인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타이어 브레이크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네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엔진 헤드 쪽이 보이고요. 또 옆에는 프론트 케이스가 보입니다. 네, 프론트 케이스에 누이 없고요. 위쪽에서 지금 새어서 떨어졌던 엔진 오일들이 없네요. 자,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리데나 쪽에도 누이 없고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진이 위쪽에 있고 엔진 오일 팬입니다. 묻어있는 거는 지금 흙탕물밖에 없네요. 오일 자체가 새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쪽 타이어도 마찬가지 타이어를 잡아주는 여러가지 부품들도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 자, 구멍 뚫려져 있는 데가 이게 엔진 오일 필터인데 옛날에는 캔 타입으로 돼서 파란색 캔이 꼽혀져 있었는데 지금 캔 리스 타입입니다. 나머지 깨끗하고요. 지금 팬 보시면 앞쪽에 사고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팬 자체가 출고 팬입니다. 앞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팬을 교체한 흔적이 없으니까 앞쪽에 사고가 없었던 그런 차량 같습니다. 아까 도색 부분이 한 번 있었다 했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앞에 휀다도 아닙니다. 지금 쭉 따라가면 이 사이드 실 패널 여기까지가 도색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오돌토돌한 요 부분이 언더코팅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워졌죠. 여기는 매끈하고 다시 오돌토돌.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 요만큼이 지금 부분 판금된 것 같아요. 아마 요렇게 긁혀서 도색을 하신 것 같고 색상 차이가 좀 있죠. 위에는 약간 누런색, 밑에는 완전 하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같이 도색이 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 밑에 사이드실 패널인데요. 여기도 많이 긁히는 부분이라서 도색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특히 뒤쪽에는 약간 바데가 좀 흩날렸던 부분. 이거는 철판이 아니고 바데칠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도색을 입히는 과정인데 이게 약간 좀 수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밑에 쪽이고 자주 긁히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많이 긁혀서 도색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에요. 단순 긁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언더코팅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면 큰 사고 난 건 아니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류 K3 지금 엔진룸 상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동액은 최근에 아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부동액이 교체되어 있으면 바깥 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바깥 벨트는 지금 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바깥 벨트는 크랙은 없었어요. 약간 하체에서 확인했듯이 크랙은 없었고 나머지 댐퍼 풀리나 오토 텐셔너 이런 거는 교체가 지금 안 돼 있네요. 교체를 받으시 좀 오래돼 있었거나 그럴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받으셨다가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벨트 상태는 괜찮은 상태거든요. 좀 더 있다가 교체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터펌프 풀리가 교체되어 있는 걸로 봐서 워터펌프 수리를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수리 받으면서 부동액이 교체된 것 같고요. 지금 엔진오일은 괜찮고요. 엔진오일도 교체를 좀 꾸준히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냉각수 파이프도 괜찮고요. 엔진오일은 교체한 지가 한 2,000km, 3,000km 되신 것 같아요. 한 2,000km, 3,000km 더 타시고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배터리도 거의 새 거네요. 충전량 좋고요. 배터리 상태 괜찮습니다. 보시면 좀 바뀐 게 원래는 플러스 단자에 이렇게 캡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단자까지 캡을 달아줬네요. 자, 브레이크 오일 상태 괜찮고요. 양도 충분하니까 브레이크 라이닝도 괜찮다는 뜻이겠죠. 자, 위쪽에서 이제 볼 건 거의 다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휀다 하나, 도어 하나 단순 교체인데요. 휀다는 이쪽 휀다가 지금 볼트가 풀려져 있어서 이쪽 휀다 교체했는데 지금 보네트도 괜찮고요. 보네트까지 밀고 들어온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 휀다 사고 같고 안쪽에도 지금 들어오거나 충격 먹은 데가 없어요. 특히나 라이트가 교체된 흔적이 없습니다. 라이트가 옛날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추구된 라이트라서 라이트가 밀려서 뭐 들어왔다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휀다가 끓여서 또는 약간 찌그러져서 휀다만 단순 교체한 것 같고요. 자, 도어 한번 볼게요. 자, 도어는 조석 앞도어를 교체하셨네요. 보니까 근데 실리콘이 굉장히
원래 출고했을 때 나왔던 실리콘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마감도 잘 돼 있고 수리도 잘 된 것 같아요. 기능장이신가? 뭐 이렇게 이쁘게 발라놨어. 완전 똑같아요. 진짜 똑같습니다. 실리콘을 쏴서 만들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수리 잘 된 차량이고 안쪽에 당연히 뭐 안쪽까지 밀고 들어온 사고가 아니고 도어도 도어 단독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류 케이스는 외관은 다 아시다시피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방향 지시등인데요. 안개등 그 아래쪽에 있죠. 방향 지시등이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옆차가 방향 지시등을 잘 못 볼 경우가 있고, 또 후진하는 경우에는 후진등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거는 아마 그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아래쪽에 좀 내려놨다. 그죠? 앞에 레이더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드라이브 YG 옵션 돼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쪽 앞 펜다가 교체되어 있는데 앞뒤로 이색 현상 많이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트렁크 안쪽에 지금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없네요. 타이어 수리하는 요 봉다리 같은 거 안에 있는데 그게 없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항상 얘들이 있죠. 안녕. 굉장히 이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곰팡이 피거나 아니면 물이 흘렀던 흔적 없네요.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약간 문짝이 약간 어둡습니다. 이 뒷문만 약간 그런데 지금 교체는 앞문이 돼 있거든요. 요거 앞문이 돼 있는데 뒷문도 도색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주위로 해서 이렇게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쪽에 도색이 들어갔고 교체는 얘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실리콘 작업도 꼼꼼하게 잘 해 두셨고 마감도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떤 이름 모를 공업사에서 싸게 수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사이드시 패널이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차 성능 기록상에는 남지가 않아요. 판금이나 교환이 아닌 단순 도색을 성능 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과연 1인 장기 렌트 차가 맞는지. 근데 거의 맞다고 보죠. 자, 왜냐면 실내도 깨끗해요. 가죽 시트 옆에 터진 거 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 주행거리가 3년에 9만 킬로, 거의 10만 킬로 가까이 탄 차량들이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이상씩 탔던 차량들이죠. 그런 차량들이 장거리 위주로 운행했던 차량들이라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훨씬 좋고요. 자, 주행거리는 99,067km 주행했고요. 드라이브 YG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유보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돌출형으로 된 순정 오디오, 그러니까 순정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고요. 12V 아울렛과 또 충전 포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뒤쪽까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나 아니면 백포켓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뒤에 사람을 태운 흔적도 없고요. 이런 차량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명이서 막 탔던, 놀러가서 흔하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렌트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딱 계약을 3년 정도 해서 1인 장기 렌트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특징이 옵션이 없는 게 일반 렌트카의 특징이고, 이렇게 옵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는 1인 장기 렌트카의 특징입니다. 자, 가죽 시트 뒤에서 본 것처럼 깨끗하고요. 센터 콘솔이나 아니면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요. 실내 담배 냄새 안 나고 담배 흔적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보고요. 이 차량이 지금 1200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0만 킬로 좀 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1250에 광고가 올라와 있어요. 왜 이 차량만 저렴한지 그 이유는 총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차량은 진짜 괜찮은 조건에 나와 있고요.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하체 점검도 해봤는데 1인 장기 렌트카처럼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소모품도 잘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상태 보시고 이제 바깥 벨트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4월부터 쏟아져 나온 매물들입니다. 진짜 수십 대 넘게 쏟아져 나왔던 매물들인데, 그때 초반에 나왔을 때는 매물이 몇 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쌌고요. 지금 약간 이제 거의 말 정도에 나왔던 매물들을 딜러분이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고, 시세보다 좀 더 싸게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차량을 구매 대행 의뢰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구매 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었는데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비슷한 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주행거리가 6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똑같은 조건의 차량이 있었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1350만원, 얘보다 150만원 정도 더 이상 비쌌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보험 이력이 공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조회를 해봤죠. 옆에 보시는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내차 피해가 20건이 넘고요. 타차 가해가 30건이 됩니다. 금액도 내차 피해는 2,300만원, 타차 가해가 3,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에 30건 정도, 1년에 10건씩 사고가 나야 되고, 사고 딱 나면 접수를 하고 수리해서 다시 받고, 다시 사고 내고, 접수해서 수리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3년에 내내 걸쳐서 했던 그런 차량들이 1,3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6만 킬로짜리가.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꼭 제외를 시키십시오. 보험 이력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10만 킬로에 진짜 이 차량 거의 비슷한 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판매되는 금액이 근데 걔도 1,350만 원이었어요. 딜러 전산에는 1,23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다. 자기가 한 100 얼마를 까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근데 그 차량의 차번호만 구글에 쳐도 이렇게 손쉽게 그 차량의 딜러 전산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할인을 해주겠죠. 근데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손님을 속인다? 손님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 가운데 있던 딜러가 진짜 능력껏 해서 이렇게 차 금액 까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엔카 금액을 차주에게 얘기해서 올려달라 부탁을 해서 갭을 좀 많이 줘서 나는 DC를 많이 해준 딜러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나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면 엔카라는 곳이 공인된 사이트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150만원, 160만원의 갭을 두고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팔 수 있는 차량들을 1200만원에 올려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1000만원이나 1010만원에 올리는 딜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잖아요. 일부러 많은 금액을, 내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광고를 내는 딜러는 많지 않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차 파는 최부장이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좀 신선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류 K3에 점검된 내용은 구매 대행 의뢰주 구독자님께 꼼꼼하고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 파는 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